이 정도 시세 가다가 최근에 이런 규제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맛도 사먹고 즐거운 파티. 서울이랑 규제를 같이 받지만 네. 서울은 이미 빈 땅이 없고 추가 공급이 없으니까 규제를 하면서 수요를 억제를 시키지만 공급이 말라버리니까 가격이 버티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 그렇죠. 반면에 세종시는 생활권이 이제 막 커지잖아요. 네. 그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서 규제를 해. 근데 옆 지역에서 싼 가격으로 공급이 그렇죠. 이루어지니까 규제 수요가 받은 가격으로 이제 거기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분산이 되고 네. 특히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1억 중반에 와서 사는데 2년 지나고 나서 전세가 시세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이거를 올라간 인상 금액만큼 주고서 계속 살까 할 때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또 해. 여기는 또 이제 1000세대, 2000세대 입주하니까 또 전세가 전세 낮겠죠. 그러니까 또 옮겨서 가면 되니까 그쵸.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를 떠받들어주는 형국이 아니에요. 서울처럼.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매매가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니까 쭉쭉 올라가고 미래 가치가 높다고 생각돼서 올라갔지만 네. 전세가는 계속 낮게 그만큼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서울만큼 갭이 5억 이상 발생이 되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여건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개 살짝 돌리니까 유성구부터 해가지고 도안신도시다, 뭐 서구다. 그러니까 둔산지구에 크로바 아파트가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도 되지 않는 28년 차 정도 된 아파트가 예. 상품성보다 입지 가치로만 다시 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분산된 것도 있고 결국에는 대전과 세종은 이쪽이 안 돼야 내가 잘 되고 네. 뭐 이렇게 서로 제로섬이 아니고 결국에는 같이 커야 같이 되는,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의 이런 이제 좀 영향은 좀 있었고요. 여기 도시계획상 50만 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30만 명이니까 앞으로도 더 주택은 계속 지어 나갈 거란 얘기겠네요. 계속 지어질 거예요. 6생활권까지. 그래서 이게 다 지어지면 네. 뭐 청주, 대전 이런 게 다 맞닿아 있어요. 금강을 끼고서 정부 청사랑 약 뭐 1생활권, 2생활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뜨기 시작한 이제 3생활권. 작년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롬동 더샵이스테이트가 네. 대장주라고 했을 때 사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강남이라고 이제 금강 남쪽에 금남교 건너서 대평동 보람동 일대 그러니까 이편한 세상이 들어왔거든요. 이편한 세상 세종 리버파크. 이게 작년에 이름도 힘들어. 요새 이름이 너무 어려워. 우리 막 그때 설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레데블 뭐 게레블 뭐 고레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리버파크가 작년 6월에 입주를 해서 뭐 3-1생활권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또 보람동에 네. 그 신동아 파밀리의 4차가 넓은 평형은 없는데 평당가로 따지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아파트 중에서도 이게 또 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3생활권 사람들하고 여기 2-2생활권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티 가도 자기들이 가장 최고다라는 이런 자웅을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신도시들이 또 그런 말을 또 많이 하거든요. 많이 자기네도 띄워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의 호날두냐, 요새는 메시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날강도 사건 이후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둘 다 훌륭한 입지고 미래 가치가 높아서 네. 어디가 더 낫다, 뭐 우위다, 열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인 더샵 힐스테이트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갭도 많이 벌어지고 대출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실제 거래됐던 사례도 8억 넘어가던 39평형이 네. 이제 7억 초반대로 됐고 매물은 아직도 8억 중후반대도 많이 나와 있지만 거래가 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지 좀 파악을 해보니 세입자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내요. 내보내고 이제 빈집으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투자보다는 실제 살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한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세가 들어있으면 일단은 당장 못 오니까 그치 이 만기 될 일단 때까지 비워놓고 안 되니까 매매로 어쨌든 지금 가격이라도 어쨌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대전의 맹주인 아까 드렸던 그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 그다음에 뭐 저기 도안에 트리플 시티 있거든요. 네. 트리플 시티 또 있고 몇몇 아파트 단지들이
시세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도 그만큼 올라왔고 삼생활권도 사실 매매가 빈번하진 않는데 이 세롬동의 바로미터를 보고 가격을 이렇게 맞추는 이런 양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갑자기 뭐 전 고가를 신고가로 이제 경신하거나 네네. 이런 분위기는 쉽게 거래가 터질 조짐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단기에 뭐 추격 매수를 붙거나 하는 거는 뭐 자금 회수 기간, 그러니까 다시 되파는 시점을 내년, 내후년 짧게 잡고 있다 하면은 네. 그분들은 일단 리스크는 좀 있어요. 그분들이 쉽게 이렇게 왔다가 단기 매매 차익 남기고 갈 곳은 아닌 것 같고 세금 관계도 뭐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가 되기 때문에 네. 적합하진 않고 다만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가 가져갈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도시랑 다른 거는 그래도 수요 예측이 된 상태에서 그 이주해 오는 인구에 대한 어떤 비율이 타 신도시, 타 택지보다 좀 정확한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이 속도가 좀 더뎠던 게 2011년, 12년부터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께서 처자식이 다 있어. 애들이 다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직장을 바꿔야 돼. 옮겨야 돼. 그것도 멀리.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 다 전학시킬까요? 고민 되겠네요. 뭐 나만 가 있던가. 요새는 또 하나 둘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식이. 네네.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운동시키고 얘는 공부시키고 이렇게 딱딱 이게 아니라 이 소중한 이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자식들을 데리고서 실험을 안 해요. 부모들은. 그렇지. 안정하게 거기 가서 지금 학군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입까지는 간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엄마나 아빠만 그냥 롱디룩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실제 이전해 오진 않아요. 이미 그 공직 계셨던 그 공직자분들이. 근데 11년, 12년부터 와서 그 행시를 패스하고 첫 직장으로 그 인관되신 그 공무원 분들은 처녀 총각 시절 여기서 보내잖아요. 예. 여기서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터전을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자녀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입을 가게 되는 그 시점까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주 속도가 이제부터 날 거예요.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새로 인관하신 그런 네네. 공무원들이 여기다 첫 터전을 잡으시는 분들의 속도가 늘어나지 사실 서울이나 과천에 있다가 이전에 오시는 분들 숫자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특히나 더 늘어날 일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었어요. 네. 그 서울 수도권에서 통근 버스가 엄청 많아요. 세종시까지. 네네. 그래서 그 빈 공터 가보면은 이렇게 관광 버스들 장난 아니게 있었거든요. 다 서울에서 내려온 거구나.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KTX도 타보면 오송역에서 자유석 타고서 그냥 출퇴근하시는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올 수요는 아니야. 네네. 기존부터 있었던 분들은. 네. 그러니까 새로 터전 잡으시는 분들의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거처를 잡으시는 분들의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주변이 그 상업 지역이 이제 막 그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중심 상업 지역이. 그러니까 어반 아트리움이라 그래서 그 이제 굉장히 스트리트형으로 그 멋있게 빼놓은 그 상업 시설이 곧 들어오고. 그러면 생활 편의성 훨씬 좋아질 거고요. 네네. 뭐 꼭 백화점 입점을 꼭 그렇게 그것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꼭 그 변수는 아니야. 그냥 전반적인 상업 시설이 입점을 해서 네네. 이 상가가 좀 유동인구가 돌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더 좋아질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성동에 이제 뭐 리더스포레라든지 뭐 인접해 있는 뭐 공사할 때 뭐 문제가 있긴 했지만 트리 쉐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고급 주상 복합들, 뭐 네. 고급이란 표현을 좀 제가 쓰긴 했지만 이제 고층 주상 복합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네.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미래 가치는 좋다고 생각은 돼요. 실수요 목적도 좀 있고, 다만 매매가가 지금 너무 비싸서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주변 생활권 입주하시는 거 좀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뭐 3-1, 2 생활권하고 2-2 생활권은 계속 여기서 대장주 역할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보셨다가 매입하셔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장기고. 네, 중장기. 네,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도 교육 얘기했잖아 방금. 네.
이 명문 학교가 어디가 생기느냐, 학원가가 어디 중심으로 생겨나느냐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